사마이가 죽고 오래자나 손곤도 죽었다. 그의 나이 71였다. 오나라의 크고 작은 일을 도맡아 다스리던 제갈각은 솔량을 세워 손곤을 잇게 했다. 그러나 제갈각은 손준과의 권력 투쟁에서 밀려 손준의 칼에 죽고 말았다. 사마이와 조상의 싸움 못지않은 오이 내분이었다. 그리고 시간은 흘러 솔량의 나이 17이 되었다. 그때 오나라의 권력은 손침이 잡고 있었는데 솔량은 총명한 사람이라 포악한 손침을 싫어했다. 그러나 그 손침 일가가 나라의 병권을 모두 잡고 있어 어찌할 수가 없었다. 솔량은 기회를 엿보다가 어느 날 장인이며 황문실왕인 정기를 불러 손침을 죽이라는 밀조를 내렸다. 정기는 장군 유승과 함께 손침을 죽이려 일을 꾸몄으나 오나라의 국군이 다 되었는지 그 일은 손침에게 알려주고 만다. 손침은 정기와 유승의 집안 사람들을 모조리 죽인 뒤에 솔량을 폐위시키고 손유를 제위에 올린다. 그리고 손침 자신은 승상이 되고 집안의 후가 5이며 금병의 대장들이 모두 피부치였다. 그 권세가 황제인 손유보다 더했다. 그러나 너무 권력에 취해서였을까? 손침은 갈수록 방자해지다 결국 손유를 몰아내고 자신이 황제가 되겠다는 야심을 드러낸다. 그러나 손침의 계획을 들은 장포가 손유에게 밀고 하는 바람에 시기를 놓치고 만다. 금군을 자기 형제가 장악하고 있다는 것만 믿고 아무 경계 없이 궁궐로 들어온 손침은 손유의 명을 받은 정봉에게 불시에 잡혀 목이 베어 죽고 말았다. 손침이 죽자 손유는 그의 삼족을 멸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사마염이 위를 빼앗고 얼마 지나지 않아 손유가 병들어 죽었다. 손유가 죽을 때 태자 손안을 지목했으나 나이가 너무 어리다는 이유를 들어 대신들이 뜻을 모아 능력 있고 결단력 있는 손호를 제왕감이라 생각하고 손호를 제위에 올렸다. 그러나 손호는 여러 사람이 바라는 그런 황제가 못 되었다. 손호는 황위에 오른 이후로 날이 갈수록 흉폭해졌다. 그리고 술과 여자에 깊이 빠져들었고 황관인 중상시 잠언을 지나치게 믿었다. 손호는 바른 말하는 충신을 목패고 그들의 삼족을 죽여 없앴다. 상황이 그렇다 보니 바른 말하는 대신들이 없었다. 그러자 손호는 더욱 거침없어졌다. 날이 갈수록 손호의 사치와 향락은 심해져 갔고 백성들의 살림은 어려워졌다. 거기다 쓸데없이 큰 토목공사를 일으키고 거처를 무창으로 옮겨 백성들을 더욱 힘들게 했다. 그뿐이 아니라 손호는 상광이란 점쟁이를 불러 천하를 얻을 일을 점쳐보게 했다. 상광이 손호에게 길한 기운이 있어 경자년에 낙양으로 들어갈 것이라 했다. 좋은 정계의 기분이 좋아진 손호는 중서승 화익을 불러 군사를 일으킬 뜻을 밝혔다. 그 말을 들은 화익이 놀라 손호를 말렸다. 화익이 충심으로 말했지만 손호는 오히려 화를 내며 화익을 밖으로 끌어냈다. 화익은 궁궐 밖으로 나가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했다. 그리곤 남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숨어 살면서 다시는 세상에 나오지 않았다. 끝내 손호는 자기 뜻을 굽히지 않고 육항에게 군사를 주어 양양을 뺏으라고 했다. 그 소식은 세작들에 의해 낙양에 있는 사마염에게 전해졌다. 오해 육항과 진해 양호는 둘 다 능력 있는 좋은 장수들이었다. 그렇다 보니 육항과 양호의 대치 상황이 길어졌다. 양호가 철저하게 수비적으로 나가니 육항도 쉽사리 틈을 보지 못해 공격할 수 없었다. 하지만 손호는 육항에게 서둘러 공격하라고 재촉했다. 육항은 그런 손호의 뜻을 돌려보려고 했으나 오히려 손호는 육항이 적과 내통한다며 병권을 빼서 손기에게 맡겼다. 오의 입장에서 보면 기둥 하나를 뽑은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었다. 시간은 흘러 오에서는 정봉과 육항 같은 믿을 만한 인물들이 모두 죽었다. 그러나 손호는 매일 잔치를 열어 술에 취해 있으니 신하들까지 매일 술에 취해 지내게 만들었다. 손호의 폭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결국 때를 기다리기만 하던 사마염은 결심을 굳히고 대군을 일으켜 오를 칠하는 명을 내린다. 이때 진나라의 대군을 이끈 대장은 두해였고 수병을 이끈 것은 왕준이었다. 진나라의 대군이 움직이자 이 소식은 오나라에도 전해졌다. 두해는 첫 싸움에서 오나라의 선봉을 꺾고 강릉을 빼앗았다. 그렇게 되니 완상 일대와 황주의 여러 고을 수령들이 싸워보지도 않고 모두 진에 항복해왔다. 그 기세를 몰아 두해는 무창으로 나아갔다. 무창 역시 싸워보지도 않고 항복했다. 두해는 기다릴 것 없이 오이도읍인 건업으로 향했다. 진나라 군대의 기세에 눌린 오나라 사람들은 진의 깃발이 이르는 곳마다 달려와 항복했다. 손호는 사람들이 싸워보지도 않고 항복한다는 소리를 듣고는 놀라서 그 이유를 신하들에게 물었다.
손호의 질문을 받은 신하들은 이 모든 것이 내시 자문의 죄라며 손호는 아랑곳하지 않고 우르르 궁중으로 몰려들어가 자문을 끔찍하게 죽였다. 그러는 사이에도 진나라 군대의 진군은 계속되었다. 결국 진군이 성 안으로 들어왔다는 소식이 손호에게 들어왔다. 일이 그렇게 되자 손호는 초계 유선이 그랬던 것처럼 스스로 묻고 관을 진 채로 여러 신하를 이끌고 항복했다. 이리하여 촉한이 망하고 20년 만에 오도막을 내렸다. 드디어 삼국으로 나뉘었던 천하는 진나라로 다시 하나가 되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